안녕하세요. 오늘은 15강 실증주의 과학관의 문제점 쭉 다뤄 왔는데요. 7번째 문제점으로 객관성에 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학에서의 가치, 실증주의 과학관에서는 가치를 배제해야 편견을 배제할 수 있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죠. 거기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실증주의 과학관을 사회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실증주의 과학관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소위 과학적 방법에는 사회를 연구하나 자연을 연구하나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 똑같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논의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논의를 요약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과학의 객관성은 시험 가능한 사실 진술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명확한 구분을 할 때 가능하다. 소위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것, 배제하는 방법, 이것이 실증주의적 방법이다. 사실만 가지고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해라 하는 게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과학은 관찰과 실험과 형식적 추론을 사용하여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다. represent 하는 거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이 자연에 얼마나 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학적 이론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참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미 우리가 보아왔듯이 있는 그대로 본다. 혹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비판해 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는 거고 개념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는 것이다. 관찰자는 자연을 보면서 해석하는 능동적인 주체다라고 봤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을 관찰해서 관찰 진술로부터 사실과의 관계를 엮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면서 여기에 작동한 힘이 무엇이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내는 게 가설이고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창의적인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치를 배제한다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실증주의 과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다가 꿈속에서 봤는지, 목욕하다가 깨달았는지, 나무 밑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사과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 라고 질문을 던졌던,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건 이론이 고안되었건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니고,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이론이 현실을 잘 설명하는지, 거기서부터 그야말로 의미 있는 가설을 만들고 새로운 추론을 만들어서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는지, 그런 정당화의 맥락이라고 표현하죠. 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경험적으로 시험하는 그런 맥락. 일단 이론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과학적인 논리를 따랐는가, 제대로 된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는가 하는 부분만 따진다. 가치 부분은 그래서 과학적 방법에서 배제한다 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답을 했는데,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증명해 가려고 하는 과정이다. 그것을 피해야 된다. 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세 가지 입장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 실제론이라고 하는 입장인데 가치 판단의 주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치는 과학이 탐구 대상으로 삼는 실체와 과정처럼 독립적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공적인 설명은 도덕 가치를 함축한다. 도덕이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고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연구 대상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덕 가치를 표현하는 문장에도 과학적 탐구에서 사용하는 규칙을 적용하고 따라서 도덕 가치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 내용 중에 모순점은 없는지를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규범과 가치를 과학적 지식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학이 가치 갈등을 벗어나 그 상위에 위치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주장은 과학에 실제하지 않는 사회적 권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자기 연구가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다. 가치 자유이다. value free다. 라고 말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 가치가 관여되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여는 이런 입장이다.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예컨대 나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면을 조명하겠다. 혹은 나는 진보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이걸 조명하겠다. 라고 밝히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노출시킴으로써 다른 경쟁적인 가치, 지식 주장과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서 보다 나은 이론이 무엇인가를 밝히자는 거죠. 1960년대에 미국의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실증적인 사회 질서 연구라고 하는 것이 현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보수적인 입장에서 연구해 왔다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래, 나는 사회의 변화와 질서의 측면에서 사회가 어떤 경우에 변화하는지, 어떤 경우에 지켜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보수적인 입장, 진보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할 테니 내 연구를 보고 반대되는 입장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현실에 적합한 것인가를 논의하자 하는 게 바로 이 입장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객관적 지식의 탐구가 과학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가치 관여로 보는 겁니다. 편견을 버려라 하는 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과학적 문화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과학 활동에 본래적으로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지식을 생산하려는 가치와 규범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방해되는 가치와 규범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객관적 지식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가치의 방향에서 연구를 하자. 나쁜 가치와 좋은 가치를 구분을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나쁜 가치고 어떤 게 나쁜 가치고
어떤 게 방해되는 가치인가를 무슨 수로 구분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연구가 알게 모르게 남성주의적 시각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를 하더라도 꼭 실험 대상을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만, 의학적인 연구에서요. 일반적인 사회 연구에서 실험 대상을 그렇게 제한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병리 연구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해왔다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비판이 되지만, 더 중요한 비판은 그런 거죠. 거기에 깔려있는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샘플링이 아니라 남자의 시각에서 보아왔던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생산적 연구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죠. 과학적 문화 자체가 가치관이다. 거기에 기여하는 시각과 기여하지 않는, 방해하는 시각을 구분해서 과학적 태도 자체가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던 건데, 기준이 분명치 않으면 이것도 좋은 답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실증주의 과학관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누구나 내가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과학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냐 사회냐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자연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내추럴리즘입니다. 꽁트나 듀르케임이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과학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문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과학이 문명 발전에 기여한 그 과학적 태도를 가지고 사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한다면, 사회의 이념적 편견이라든지 정치적 편견에 따르는 좋은 사회를 구상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였던 꽁트와 듀르케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회과학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보다 좋은 논의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반자연주의적 생각이 있죠. 엔티-내추럴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적 방법은 과학적 대상에 적합할 수도 있고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사회 연구의 대상인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는 근본적으로 자연과학의 대상과 다르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인간은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용에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성찰에 따라서 행위를 또 바꿔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어떤 때는 A 방식으로 반응하고 어떨 때는 B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만나서 행동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아서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하게 되고,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 경험하고 대하는 방법을 알아서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성찰적일 수 있는데 이것을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사회 연구에 필요한 독특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반자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실증주의 끝나면 다루게 될 소위 해석주의 과학관의 핵심입니다. 연구 대상의 성격이 다르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실증주의는 그렇지 않다. 과학적 방법 자체는 사회에 적용하든 자연에 적용하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실증주의 과학관을 다루고 이제 앞으로 해석주의 과학관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실제주의적 과학관을 다룰 텐데 요거는 자연주의도 아니고 반자연주의도 아닌 입장을 취합니다. 첫 번째, 사회는 자연과 다르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속에 있는 행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행위자는 성찰적인 존재이고 또 사회는 계속 변화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하고 다른 양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판적 실제로는 이러한 자연과 사회의 차이를 인정하되 반드시 그렇다고 사회가 자연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실증주의적 방법 말고 비실증주의적 방법을 택하되 비실증주의적 방법은 비과학적 방법이 아니다. 그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비실증주의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실증주의 과학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문제점을 7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리실증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증주의 얘기하다 보면 논리실증주의가 끼어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끼어나오는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반증주의를 얘기했었던 칼 포퍼와 그 다음에 실증주의의 입장을 논리 경험주의라는 틀에 의해서 쭉 설명해온 칼 구스타프 햄펠의 논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그 비판의 큰 2가지 중에 하나가 반증주의고 그 다음에 비판을 근거로 하되 실증주의 입장을 잘 견지한 자연과학의 철학자가 구스타프 햄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